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전기술 보도록 할 텐데, 대한민국 원전이 드디어 미국에 진출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전기술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얘기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시청하시기 전에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한전기술 제가 오랜만에 가져온 종목이긴 한데, 이 해당 포트폴리오에 종목들을 추가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은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이 한전기술도 오랜만에 제가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한전기술 이 종목 좀 95,200원으로 현재 실시간 종가죠. 한 종목 이렇게 추가를 좀 해놓고, 지지 구간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하락 종목으로 표시를 하고, 터치를 하지 않고 상승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투명하게 공개를 해 놓은 이유들은, 이 종목들을 하락했다고 다 제외를 시켜서 상승하는 종목들만 공개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종목에 신규 종목들이 추가가 될 때 해당 종목의 비중을 크게 확대를 시키실까봐 제가 투명하게 전부 다 공개를 해 놓는 겁니다. 제가 선의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고 하락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 이 해당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 이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 자,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 엑셀에 종목들 하나하나 추가를 하면서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해당 영상은 이렇게 링크로 좀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시고, 구독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이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은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응 전략들하고 우리 차트, 예상 움직임들, 우리 시나리오가 중요하죠.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왜 이 종목을 유심하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종목을 제가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놨다고 해서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단순하게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100조 원전 르네상스, 한전, 한수원, 미국 진출 하나. 물론 이제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수력 원전 이런 이 기업들 제외하고도 팀 코리아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을 이슈들이기도 하죠. 이 원전에 팀 코리아로 참여가 되어 있는 기업은 한국수력 원자력, 그리고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 KPS, 이런 주요 참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우리나라만 팀 코리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팀 코리아라는 그런 국가들이 있고, 물론 미국에 진출하는 것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죠. 저는 이 기사들만 좀 살펴볼 텐데, 트럼프가 과거에 5월 달쯤에 원전을 4배를 확대를 하는 것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 원전 10기를 건설하는 게 2050년도까지 4배가 확대가 된다라는 거고, 자, 지금 미국의 원전 규모를 97기가와트 수준으로 보는데 400기가와트까지 확대해야겠다. 보통 원전 1기 용량이 1기가와트라는 점을 25년간 원전 300기를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의미다. 25년 동안 원전을 300기, 원전이라는 거는 건설하는데 4년, 5년, 뭐 길게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업에 입찰하는 것까지 10년, 15년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인데, 시간이 소비가 되는데 건설을 한 번 할 때마다 이 300기를 25년간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건설을 하는 것은 한두 기업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수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또는 미국 기업을 제외하고 한국, 유럽 기업들,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들, 이 기업들한테 돌아가지는 않겠죠. 수주가 당연히 미국, 유럽, 한국, 뭐 유럽에는 뭐 프랑스도 있을 것이고, 이 300기의 원전을 이 짧은 시간 안에 300기를 지어야 되는데, 우선 2030년도까지만 원전 10기를 지을 계획인데, 이게 내 말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자국의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가 몇 곳의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하위 기업들, 그러니까 하청, 협력사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웨스팅하우스하고 협력하고 있는 게 원전의 파운드리를 자처하고 있는 원전 파운드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생산해서 웨스팅하우스에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전 기술을 미국에 공급을 하기 위해선 팀 코리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10기 중에서 두세 기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주가 팀 코리아로 내려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 진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실제로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는 상태예요.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건설, 공백으로 미국 내 공급망 복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팀 코리아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들이라고 되어 있죠.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는 미국의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거나 한전의 원전 사업 자회사인 한수원이 함께 갈 수도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소형 모듈형 원자로 회사인 뉴클레오, 캐나다 캔두 에너지 이렇게도 미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하죠. 자, 한전하고 각국의 원전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103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독식이 분명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라커 원전뿐만 아니라 체코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도 원전 수주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웨스팅하우스하고도 과거에는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빠르게는 아니고 시기가 좀 걸리면서 결국에는 봉합이 되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도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두산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우리나라 건설사들, 원전 기업들 여기에 투자하면서 원천 기술 확보 협력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들도 한국도 현대건설과 해체,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그리고 이 전력기업인 LS하고 대한전선 이런 기업들이 다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고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 원전 수주의 큰 시장, 중동, 유럽, 미국,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원전은 자기들이 지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원전 기술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 국가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러시아가 원전 기술이 넘어가게 되면은 기술 유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주가 제외시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그리고 중동이 상대적으로 이쪽 중국이나 러시아나 좀 친하기 때문에 미국 기술이 중동으로 원전 기술이 넘어가게 되면 원전 기술이 다시 중국,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중동 쪽의 수주를 받기가 조금 민감한 그런 정치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 집중하고 그게 웨스팅하우스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중동이나 다 상관없이 이 원전 수주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좀 중동이랑 관계 회복을 나서면서 한국을 이용했던 게 바라카 수주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죠. 그것들처럼 웨스팅하우스는 유럽 시장을 먹을 테니 중동 시장은 한국, 너네들이 수주를 받아라. 약간 이런 측면의 웨스팅하우스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좀 중단된, 유럽 시장은 한국이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일각에서는 많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독식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만큼 우리나라가 중동 시장의 수주를 받고 미국 시장에도 수주를 받으면 유럽 시장은 웨스팅하우스랑 미국 시장 같이 나누고 중동하고 유럽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함께 공생관계를 가져간다면 미국도 수주도 중동의 수주도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전 관계자도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관심을 가지고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큰 규모의 원전을 구축을 해야 되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촉박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국가가 팀 코리아가 결국에는 미국에 진출하는 게 사실상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이 한전 기술 그리고 이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는 충분히 주가가 좀 올라갔고 이 중에서 한전 기술을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51%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0%, 그러니까 결국에는 60%가량의 약 64%가량의 지분이
거의 한국전력공사, 공기업이죠. 국민연금공단도 우리나라 거죠. 이런 식으로 지분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통비율 자체가 좀 적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 유통비율이 46%가량이 되는데 이렇게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을 때 유통비율이 낮다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과거의 탄력을 가지면서 급변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에 일단 저는 긍정적인 지분구조, 우리나라가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이번에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200억, 165억 원전이 쇠퇴기에 있을 때 자체는 영업이익이 크게 잘 나지는 않았었지만 원전이 회복기에 돌아서면서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국전력이 실적이 좀 작게 좀 적자가 나오고 있었던 그때 상황에서는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한전 KPS라든가 한전기술의 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한국전력의 부채를 탕감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부채 청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한전 KPS라든가 한전 기술의 지분을 조금씩 매각을 하면서 확보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상황들인데 더군다나 지금은 단기순이익, 전력요금이 올라가면서 단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정리 이런 부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지분에 대한 우호적인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 불안한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한전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지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이 수익비라고 하죠. 2대1 정도 잡습니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그리고 A 종목, B 종목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만약에 100만원, 100만원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그러면 10만원이죠. 그리고 플러스 10%, 그러면은 10만원이죠. 단순하게 이거 두 개의 계산을 했을 때 같이 정리를 했을 때 이 두 종목은 원금 확보가 200만원. 만약에 20% 수익비를 2대1로 잡는다 했잖아요. 20%가 상승을 하면은 마이너스 10만원 때 정리하고 플러스 20% 그러면은 플러스 10만원의 원금을 확보를 하게 되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상승 하락 45%, 53%, 45% 이런 식으로 40% 올라가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리스크 딱 이 가격이 되면은 제가 하락으로 여지없이 정리를 하는 이유가 이 종목이랑 같이 팔게 되면 이게 100만원, 100만원일 때 같이 팔게 되면 22%의 수익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명하게 전부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고 한전기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단에 6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구간이 85,000원 부근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락하게 되면은 쭉 떨어져가고 하락하게 되면은 85,000원을 이탈하게 되는 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비중을 줄여내든지 아니면은 수익 중인 상승 중인 종목이랑 함께 정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85,000원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다만 85,000원을 터치하지 않고 상승하게 되면은 목표 구간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전 저항 구간인 11만원 부근까지 105,000원이나 11만원 부근까지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수익비가 15% 정도,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 상승 흐름들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기적인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공부방에도 여기 포트캐 보이시죠? 스터디 종목으로 가능하다면 마음 같으면은 이런 종목들만 드리고 싶은데 한전기술이 이렇게